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근데 요때 또 주의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갭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갭 투자라는 게 다른 말로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전세를 낀 매물을 살 수도 있고 실입주하고 있는 매물을 사서 잔금일에 전세를 맞추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투자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거기 실거주를 하겠다 했을 때는 내 돈으로 그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부족할 때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투자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돈이 많다고 했을 때는 뭐 그걸 현금을 주고 산다거나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이 돈을 보태게 되면 내 돈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이런 갭 투자인데요. 갭 투자를 할 때는 정말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다는 그 부분 때문인데요. 결국 그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해야 된다는 점, 내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부분을 꼭 감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갭 투자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전세 가격, 전세가. 이 전세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전세가가 낮은 곳과 높은 곳 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전세가가 높은 곳을 잘 고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지표냐면 전세가율. 이 전세가율이 뭐냐면 이 매매와 전세가의 차이죠.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입니다. 근데 이 전세가율은 이걸 각 아파트 단지별로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평균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이 평균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보면 그 도시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전세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한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평균 전세가율이 높은 곳들을 보는 게 좋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곳들은 내 돈이 적게 들죠. 전세가율이 낮은 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전세가율이 높은 곳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고 아니면 똑같은 돈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도 상품성이 더 좋은 곳에 입지가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평균 전세가율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면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그냥 전세가율 그냥 전세가율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코시스라는 통계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전세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볼 때 그냥 증감을 체크를 해요. 증감을 누르면 전세가율이 최근에 증가한 곳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최근에 전세가율이 증가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그래도 감소하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곳들이 점점 회복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매는 정체가 되어 있지만 이 전세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나중에 추후에는 정체가 된 매매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추려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회를 해보시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서울은 수도권 같은 곳들이 이런 전세가율이 더 빨리 증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 계약을 한 번 더 우리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권리인데요. 우리가 임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2년을 합니다. 이게 전세든 월세든 2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해요. 이걸 기존의 그 임대료에서 5%까지만 또 올릴 수 있고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처음 우리가 새로 전세를 맞췄다 했을 때는 내가 이 시기부터 한 4년은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보통 2년을 생각하지만 4년까지 가져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갭 투자나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쪼개서 좀 상품성이 떨어진 걸 사기보다는 이 돈을 합쳐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혹시나 내가 파는 시기에 장이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팔립니다. 근데 너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팔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정말 그 전세를 낀 매물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살 수 있죠. 전세 낀 매물은요,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 보면 전세 보증금 얼마에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월세를 얼마에 지금 끼고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 수 있는데요. 요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점을 말씀드리면요. 이걸 내가 새로 전세나 임대를 안 맞춰도 된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 안 맞춰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선택지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전세를 낀 매물을 사게 되면 내가 별도로 전세를 안 맞춰도 되니까 그런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전세가 껴있긴 한데요. 지금 시세보다 이 전세가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는 내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이걸 내가 새로 전세를 맞추면 더 높은 전세가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는데 더 낮게 맞춰져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전세를 낀 매물 같은 경우에 이 시세보다 전세가 낮게 되어 있다면 매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도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근데 요때 또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계약의 만료일을 보셔야 돼요. 계약 만료일. 만약에 내가 지금 전세기 매물을 샀는데 계약 만료일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새로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 매물을 사실 때는 이 계약 만료일이 언제까지인가 그거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전세. 근데 이 역전세라는 건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 특히 아파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역전세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년 전에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 만료가 이렇게 도달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게 이거 팔아야 되나, 새로 전세를 맞춰야 되나라는 부분인데 특히 새로 전세를 맞춰야 될 때는 지금 많은 곳들이 예전보다 전세 가격이 내려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역전세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이때는 받았던 그 보증금보다 전세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면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뭐 전세 끼고 사거나 새로 전세를 맞췄을 때 상대적으로 전세가를 높게 맞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유를 한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오르고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전세가가 낮아진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전세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때 내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금이 이 매매가에서 전세를 뺀 금액이 한 1억 정도니까 나는 1억이면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딱 그 돈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역전세가 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세가가 기존에 내가 받았던 돈보다 1억 이상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 투자금을 타이트하게 받기보다는 항상 그 여윳돈이 있어야 돼요. 여윳돈.
그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윳돈이 있어야지 만약에 이런 역전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돈을 되돌려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자산을 많이 늘릴수록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자산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보유하느냐, 내 자산을 지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현금이었어요, 현금. 내가 그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세가 발생해도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고요. 대출 이자가 급상승하더라도 내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걸 잃게 됩니다. 잃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이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이기 때문에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소비를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이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축을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겠어. 내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차를 사야겠어.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이걸 저축을 일상화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 있게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저축을 계속 생활을 하는 것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더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가율이 좀 증가하는 곳들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를 낀 매물을 사든 새로 전세를 맞추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품성이 더 좋고 수요가 많은 곳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입자를 낀 매물을 사게 됐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이 계약 만료일을 잘 봐야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네 번째는 역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역전세가 발생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항상 현금을 보유를 많이 해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볼 때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항상 보수적으로 보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가셔야지 우리가 자산을 잃지 않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치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